자, 이번에는요. 레벨 3 5장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레벨 3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이네요. 1번.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x가 t 이상 t 플러스 1 요 구간에서 fx가 어떤 함수냐?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런 3차 함수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대요. 주의할 점은 요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입니다. t 플러스 1까지의 그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g 프라임 마이너스 2 플러스 g 프라임 2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일단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보이는 형태의 문제예요. 주어진 구간의 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함수 fx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fx를 그려봐야 돼요. 3차 함수 미분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x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극대? 0에서 극대. 어디서 극소? 2에서 극소. 0을 집어넣어 보니까 극대값은 2예요. 극소값은 2를 집어넣어 보니까 x에다 2를 넣었어요.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8에서 2를 빼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극소값은 3분의 2. 자, 이게 이제 fx예요. 이 fx를 잘 보세요. t에서 t 플러스 1까지 끊어보겠대요. 간격이 얼마? 간격이 1이에요. 간격이 1. 이때 왼쪽이 t예요. 오른쪽이 t 플러스 1이고 간격은 1입니다. 자, 그것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그랬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t가 한 이쯤 있다 해봅시다. 여기가 t예요. 뭐 대략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0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구간에서 자, 얘가 t고 얘가 t 플러스 1인데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입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근데 어디서? 최대값이 gt잖아요. t일 때 왼쪽에서 최대값이 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t일 때 최대값은 누가 되느냐? 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과 같은 값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t예요. 여기가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자, 여기가 t 그리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는 얘죠. 근데 최대값 gt잖아요. t일 때의 최대잖아요. t일 때 x가 t일 때 최대값이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지금 이 구간이 뭐 하는 구간이느냐? 증가함수 구간이죠. 증가함수 구간은 실제로 GT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요, 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딱 1이죠. 1씩 밀려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1씩 밀려 있는 느낌입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1씩 밀려 있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엔 다 하고 나서 그래프를 새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t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이제 0까지 간격 1을 해봤죠? 그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1이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까지겠죠. 요렇게 간격이 1이에요. 그럼 요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최대는 얼마입니까? 얘죠. 그쵸? 그러니까 요 값일 때는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도 여전히 최대값은 얘죠. 그러니까 지금 증가 구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왔죠? 그리고는 한 칸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똑같은 값이 상수함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t라고 해봅시다. 그럼 t 플러스 1은 한 이쯤 되겠죠? t 플러스 1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최대값은 어디? 왼쪽이죠. 왼쪽. 왼쪽이 최대죠.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여기가 t예요. 그러면 이쯤이 t 플러스 1이 되겠죠. 간격이 1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내에서 최대는 누구? 얘죠. 감소 구간은 어떠냐? 잘 보세요. 이런 감소 구간에서는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면 이렇게죠. 그러면 최대는 어디입니까? 최대는 얘가 되는 거잖아요. t일 때 바로 이 값이죠. 감소 구간은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증가 구간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 구간. 증가 구간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면 요 구간 내에서의 최대는 얘가 되죠. 근데 어디서? t일 때 최대가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가 구간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구간에서 그 한 칸은 오른쪽으로 상수함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상수함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싹 지우고 아이고 복잡해라. 싹 지워볼게요. 싹 지우고 그래프를 한번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2예요. 아까도 본 것처럼 극대값은 2고요. 극소값은 3분의 2가 나왔죠. 자, 증가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칸씩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던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한 칸 왼쪽으로 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긴 플러스 1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상수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감소 구간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이거 계속 내려오면 안 돼요. 또 왜 그러느냐? 자 지금 보다시피 이쪽이 또 증가함수 구간이잖아요. 증가함수 구간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한 칸 왼쪽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한 칸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만 더 한 칸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한 칸 왼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한 칸 왼쪽으로 온다. 그리고 얘는 감소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대략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대략적인 모양은. 그렇다면 자, 요 간격이 얼마라 그랬죠? 1간격이 난다 그랬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그래프가 대략 y는 gt 그래프예요.
자,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미분하래요? 첫 번째 마이너스 2에서 미분을 하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면 얘보다 한 칸 왼쪽에 있는 여기서 미분을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지금 GT 그래프는 증가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fx 그래프가 한 칸 왼쪽으로 밀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 gt를 마이너스 2에서 미분한 것은 사실 fx의 입장에선 어디서 미분한 것과 동일하다? 마이너스 1에서 미분한 것과 동일하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값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가 돼서 3입니다. 앞에 거는요. 다음 g 프라임 2분의 1이에요. 자, 어디서 2분의 1에서 미분을 했어. 2분의 1은 어디 있습니까? 2분의 1은 이쯤 있죠. 여긴 감소 구간이죠. 그쵸, 감소 구간이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f 프라임 2분의 1이 되는 거. 일치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어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이면 4, 3, 12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정답은요. 5번에 있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그동안의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보이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꼭 공부 열심히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의 미래에서도 복습 꼭 하기 바래요. 다음은요. 2번 문제. 2번 조금 어려워요.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유추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x 4승 플러스 ax 3승 플러스 b하고요. 양수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아하, 새로운 함수 gx가 등장했죠? 그런데 이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해야 돼요. 중간에 끊어지는 곳이 없어야 돼요. 근데 gx라고 하는 것이 x가 c보다 바로 양수 c, 그 c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가 되고요. x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8-fx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는 얼마냐? 우선 그 밑에 거를 읽기 전에 fx하고 8-fx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y는 fx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8-fx라는 건 뭐냐? 일단 y는 마이너스 fx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fx를. 마이너스 fx를 논하려면 그럼 x축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데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럼 얘를 그대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즉 fx하고 마이너스 fx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 둘은 x축 대칭이에요. 그죠? 그런데 y는 마이너스 fx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플러스 8을 붙여준다는 얘기잖아요. 8칸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8칸을 올려요. 이렇게. 모양은 똑같고 y방향으로 8칸을 올려버리는 8-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점이 생기죠? 이게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되느냐? 얘는 그대로 있었어요. f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fx를 8칸 올리게 되면 바로 이 녀석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게 되겠죠. 얘가 누굴까요? 바로 딱 가운데가 되는 y는 4가 돼요. 그쵸? 예, 요걸 갖다가
자, 보세요. 우리 평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죠. fx 하고요. 8-fx를 더해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 이게 평균값이죠. 바로 y는 4가 되는 겁니다. 아, 8-fx라는 게 뭐냐? 결국 fx를 y는 4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는 녀석. 이 녀석이 8-fx라는 거예요. 아하. 요것도 앞으로 많이 응용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딱 알아보고는 금방 이제 찾아내야 돼요. 실제 수능 가가지고는 이걸 매번 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C에서 갈라지죠. 그리고 C는 양수인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자, 이건 또 무슨 의미냐? 자,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fx였어요. 그리고 요 녀석이 y는 8-fx였어요. 그리고 아까 이 두 그래프는 y는 4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x는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8-fx고 c보다 작을 때는 fx인데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c가 생뚱맞게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자, c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라고 그랬죠. 여기 c보다 크거나 같을 땐 8-fx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러면 불연속이 발생하잖아요. 연속이라 했잖아요, gx는. 아, 그러면은 바로 c는 어디서 갈라져야 되느냐? 교점에서 갈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c라는 얘기예요. fx하고 8-fx가 c가 돼야 c보다 작을 때는 fx 요 그래프 c보다 크거나 잘못했다. fx 그러면 이 그래프 그 다음 c보다 크거나 같을 땐 8-fx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연속이잖아요. 이어져 있잖아요. c에서. 아, 그래서 c는 fx하고 8-fx의 바로 교점이 c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기본 개념을 갖다가 문제를 통해서 좀 발견을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런데 실수 K에 대해서 자, 아이고 또 등장했어. 새로운 문자가. 실수 K에 대해서 집합 S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집합 S가 있어요. 근데 집합 S는 K라는 놈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함수 절대값 gx k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모실미가래요. 그런 k.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방금 전에 gx를 찾는 법 배웠죠? gx를 찾는 법. gx를 찾은 다음 그 gx를 k만큼 내려요. 아, 근데 뭐 k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k면 내리는 거지만 사실상 k가 음수면 마이너스 k 하면은 사실은 올리는 거죠. 아무튼 y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y 방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잡아요. 절대값을 잡는다는 얘기는 x축으로 접어 올린다는 얘기죠. x축으로 접어 올렸을 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뾰족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머나?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야. 이거를 fx를 gx-k를 x축으로 접어 올려. 이런 뾰족점 발생이잖아요. 그럼 미분 불가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이렇게 gx-k를 했더니 x축에 이렇게 접하더라. 이런 모양이 y는 gx-k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러면 접을 게 없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하겠죠. 또 하나. 어떤 그래프가 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꿀럭 지점을 x축이 통과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y는 gx-k예요. 그러면은 얘를 x축으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어 올리니까 얘는 원래 있고 이러면은 뾰족점이 없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해지는 거죠. 아하, 접하든지 아니면 꿀럭이 x축에 와 닿아야 된다. gx를 k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y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때 x축이 접하거나 아니면 꿀럭이 지나가야 되겠다. 오,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지겠죠. 야, 복잡하다. 그런데 그런 집합 S가 되는 원소의 개수는 이런 K가 딱 두 군데만 있대요.
y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딱 두 군데라는 거야. 그리고 S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러니까 아마 K가 두 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K1, K2겠죠? 그 둘의 합이 3분의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fx를 4차 함수인데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개형을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4x 3승 플러스 3ax 제곱. 어머나, 4x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4분의 3a죠. 어떤 놈이에요? 0이라는 중근과 마이너스 4분의 3a라고 하는 다른 실근을 갖는 녀석이니까, 물론 마이너스 4분의 3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fx의 모양은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꿀럭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꿀럭이. 얘가 0이면 얘가 4분의 3a, 마이너스.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디가 0일지 모르죠.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다. 오른쪽 왼쪽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게 0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잠깐 둬요. 일단은 잠깐 둡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생각을 해봐요. 일단 하나만 먼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일단 요것만 가지고 해볼게요. 얘가 연속을 해야 돼요. 그죠? 연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아까 4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4라고 해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고,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이게 8-fx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y는 fx라면, 그리고 교점에 c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c라고 해봅시다. c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c보다 작을 땐 fx라고 했죠. 검정색 그래프를 따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c보다 크거나 같을 땐 8-fx를 따라가요.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이게 gx라는 그래프예요. 그럼 gx라는 그래프를 y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죠. y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도 뭐 어떻게 하더라도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x축의 위치가 바뀔 뿐이지. 얘가 y는 gx-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거를 x축으로 접어요. 그랬을 때 뾰족점이 없어야 돼, 접어도. 그런데 잘 보세요. x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그럼 접으면 여기가 뾰족점이 돼. 만약에 여기가 x축이야. 접으면 여기가 뾰족점이 돼. 여기 돼? 그럼 여기도 뾰족점, 여기도 뾰족점. 이렇게 접어? 그럼 뾰족점이 엄청 많아. 여기도 뾰족점, 여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더라도 뾰족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아하, 안 되겠구나. 그럼 모양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y는 4가 지나가야 될 것이냐. 자, fx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혹시 y는 4가 이 꿀럭을 지나가면 되나? 자, 그러면 여기도 꿀럭 이렇게 됐죠. 꿀럭을 지나갔어요. C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교점해야 된다 그랬죠. C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간다 그랬죠. 여기까지. 그 다음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8-fx. 자,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면요, 이 그래프에서 x축으로 접었을 때 얘를 이제 막 평행 이동을 해요. y 방향으로. 그러면 큰 틀의 모양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죠. 이 형광펜으로 지금 방금 전에 한 녀석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어찌됐든 큰 틀의 모양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자, 얘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x축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와. 그럼 여기가 뾰족점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뾰족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들어와. 뾰족점이 들어와. 뾰족점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되는 게 두 군데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허라. 큰일 났네. 되는 게 없네. 아, 있죠. 자, 이제 압축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감 잡았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오른쪽 왼쪽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꿀럭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는. 바로 y는 4가 여기 써보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이거 조금 작게 그릴게요. 이게 너무 크니까 밑에를 해야 돼서. 얘가 y는 4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얘를 갖다 y는 4에다 대칭을 시키면 꿀럭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밖에 없죠? 여기가 C라는 얘기예요. 자, C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때요? C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간대요. 검정 그래프를 따라가요. 꿀럭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C보다 크거나 같을 땐 8-fx.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수학 이렇게 꿀럭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렇게 미분계수가 여기서 C에서 0이 됐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C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와우. 꿀럭이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gx라고 했을 때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 녀석의 y는 gx k가 됐어요. x축이 어디 들어오면 좋겠어요? x축이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를 접어 올렸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또 꿀럭이 나니까 그렇죠. 얘가 올라가도 꿀럭이 되니까 얘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또 한 번 여기가 그쵸. 여기서도 또 접어도 전부 다 미분 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이 존재하는 거예요. 꿀럭이 두 번 있으니까 여기서 접어도 전부 다 미분 가능, 여기서 접어도 전부 다 미분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축이 첫 번째로 여기에 X축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검정색으로 할게요. 여기에 X축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원래는 Y는 4였죠. 아까 이 자리가 Y는 4라고 그랬잖아요. fx 그릴 때. 근데 걔를 Y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고 나니까 여기가 X축이 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4만큼 끄집어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는 4가 Y는 0이 되는 거죠. 즉 K가 4가 된다는 이야기죠. 오호, 이렇게 되는구나. 예, K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K의 합이 3분의 25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는 4고 그럼 3분의 12잖아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분의 13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걔가 바로 여기가 3분의 13이 된다는 얘기죠. 어때요? 3분의 12보다 위에 있죠? 괜찮네. 그래서 이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4가 되고 그쵸? 예. 여기가 그러면은 그렇죠. 아직은 오른쪽 왼쪽은 모르는구나. 아무튼 꼴럭이 3분의 13이고 3분의 12보다 크잖아. 얘가 3분의 12니까. 극소값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극소값이 4가 되는 거고 꿀럭되는 y값이 꿀럭될 때가 바로 3분의 13이 된다. 여기까지 밝혀졌어요. 여기까지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림을 좀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3까지 찾아냈어요. 여기다가 3분의 13은 좀 둘게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나오는 게 0이었죠? 그리고 한쪽이 마이너스 4분의 3a였죠? 근데요,
아까 교점이 어디여야 된다 그랬어요? 양수 C라고 그랬죠. 아, 자, 그래프 이제 또 정리 들어갑니다. 이제 좀 깔끔하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얼마야 된다 그랬어요? 잠시만요. 여기가 y가 4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어떻게 모양이 될지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로 여기가 C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극소는 지금 여기서 누굽니까? x제곱이기 때문에 0이 바로 꼴럭이에요. 꼴럭. 여기가 꼴럭.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4분의 3a는 1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극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a죠. 여러분 이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a가 음수라고 확신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꼴럭이 0이에요. 여기가 0이죠. 어머나. 그럼 이거는 확실하네. C가 0보다 작네?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문제에서 C는 양수라 그랬잖아요. 꼴럭이 0인데 0보다 왼쪽에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향 바꿔. 그래서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가 y는 4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안 되죠. 아이고.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가 아이고 실수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C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C는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다. 잘못했다. 다시 그릴게요. 아옹.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됐죠? 조금만 위로 그릴게요. 아이고 어렵다. 그죠? 여기가 y는 4가 되죠. 얘를 접어요.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됐죠? 자, 아까 뭐라 했어요? 꼴럭에서 0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꼴럭, 어이. 여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점이 C가 되죠? 교점이 C가 된다 했어요. 여기서 지금 잘라야 된다 했어요. 그림 잘못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방향 잘못했어. 아까 C가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다시. 아이고. 오른쪽 왼쪽 헷갈려요. 여기가 y는 4예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얘를 y는 4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자, 꼴럭이 여기죠. 여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이 x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보다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그 c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음수가 돼야 마이너스 4분의 3a는 양수가 돼서 c는 양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정리됐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느냐? fx는 아까 x4승 플러스 ax3승 플러스 b였죠? 시작할게요. 이제 다 찾았어요. 여기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3분의 13이었죠. 그리고 얘가 4였고요. 즉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자동으로 나오느냐? b. 그렇죠. 상수항. 상수항이 3분의 13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호. f 마이너스 4분의 3a는 4승이에요. 4의 4승이면 256분의 81 a 4승. 그 다음에 x 3승이면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4를 3승하면 64분의 27 하고 a 3승에다가 여기 a가 또 있죠. a 4승 플러스 3분의 13.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4가 나와요. 이렇게 4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64분의 27을 분모를 256으로 맞춰볼까요? 4를 한 번 더 곱했어요. 그럼 27에다 4를 곱하면 4, 7에 28, 4, 2, 8이니까 108. 마이너스 주의하세요. 요 녀석을 우변으로 돌려요. 그럼 웃고 4를 이쪽으로 돌려. 그럼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256분의 108에서 그러면은 우변으로 돌렸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될 테니까 81을 빼요. 27 A 4승. 와우. A 4승은 27이 분모로 내려가면 81분의 256. 자, 81은 3의 4승이죠. 그 다음에 256은 4의 4승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3분의 4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A가 뭐라 했어요? 음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찾았어. fx는 여기다 쓸게요. x 4승 마이너스 3분의 4 x 3승 플러스 3분의 13.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f2는 이건 그래서 그림을 찾는 거가 제일 어려워요. 그림을 유추하는 거.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16 2를 집어넣었어요. 3분의 4, 8에 32 플러스 3분의 13 3분의 16이라고 하는 것은 48이죠. 마이너스 32 플러스 13이면 3분의 48에서 32를 빼게 되면 16이죠. 29가 되겠네요. 정답은요. 5번 3분의 29가 되겠습니다. 아, 오랫동안 힘드셨죠?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에쿠 3번입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x 3승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양수 a에 대해서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또 도입됐어요. 절대값 x 플러스 a 그리고 fx. 아까 3차 함수 fx에다가 x 플러스 a를 하나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해요. 이때 주의할 점 a는 양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gx는요. 접었잖아요. 접었는데 x는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해요. 네. 자, 접은가요? x축으로 접어 올린 거예요. 3차 함수에다가 1차를 곱했으니까 4차가 됐죠? 4차를 절대값으로 했어요. x축으로 접어 올렸죠? 그랬는데 딱 한 군데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이거 방금 전에 했었죠? 일반적인 4차 함수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죠? 일반적인 4차 함수는 어디서 이렇게 접어도요. 미분 불가능이 두 군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는 심지어 네 군데가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두 군데예요. 1번은 미분 불가능이
두 군데나 네 군데 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한 군데만 미분 불가능한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방금 전에도 했잖아요. 바로 꿀럭 아이고 바로 꿀럭이 있을 때예요. 꿀럭 이렇게 그때 이 꿀럭을 x축이 통과하게 되면 바로 요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그렇잖아요. 얘 그대로 두고 접어 올렸을 때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감 잡았어요. 이 녀석은. 오호. 우리 얘를요. y는 그냥 x 플러스 a 곱하기 fx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x축이 꿀럭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아하. 그런데 여기가 얼마냐?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요 점이 x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오른쪽 왼쪽은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네, 오른쪽 왼쪽까지는 그거는 잠시 후에 좀 보고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a가요. 양수라 그랬어요. 아하. 잘 보세요.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x 플러스 a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x는 어디서 만납니까? 마이너스 a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a에서 만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 음수죠. 근데 얘는 x는 1은 양수죠. 아하, 그러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이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은 될 수가 없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야 되겠다. 아하. 그러면 그래프 새로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누구다? y는 x 플러스 a fx 이렇게 됐죠? 그리고 x축을 여기서 통과하더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이다. 그쵸? 여기가 1이고 얘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하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a에서 꿀럭이 발생한다는 얘긴요.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x축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a를 이렇게 통과해. 그럼 이 말은 x-a라는 인수. x축이 있을 때 접해. 그 말은 x-a의 제곱이라는 인수. x축이 있을 때 a에서 이렇게 꼴럭이 발생해. 그럼 최소한 x-a의 3승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인 즉슨 마이너스 a에서 꼴럭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바로 x 플러스 a가 3개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x 플러스 a가 하나 있죠? 감 잡았다. fx라고 하는 3차 함수는 x 플러스 a가 2개 있고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fx 유축 끝났어요. 어호라.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나번 볼게요. x가 k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예. 부등식 gx가 27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가 2가 된다. 바로 이 실수 k. 그러니까 x가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gx는 27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일단 gx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gx 그래프는 지금 요 녀석을 절대값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x축으로 접어 올려요. 자,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x가 k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gx 값이 27보다 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뭐였어요? 접혀져 올라온 부분이죠. 나머지 빨간색 부분은 원래 x 플러스 a 곱하기 fx 그래프죠. 그런데 자, 여기가 k예요. k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이 gx 값이 다 접어 올린 녀석이 27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는 자, 그런데 그런 k의 최소가 2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가 2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7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k가 2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27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g에다가요 2를 집어넣은 값이 27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gx 써봅시다. 절대값 여기다가 절대값 치면 돼요. x 플러스 a의 3승 x 마이너스 1 따라서 g2는 절대값 a 마이너스가 아니죠. a 플러스 2죠. a 플러스 2에 뭐 2 플러스 a도 돼요. 3승 여기는 해봐야 얼마입니까? 오호 이렇게 되는 거죠. 는 27이에요.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사실 a 플러스 2의 3승은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2는 얼마겠어요? 3이겠죠. 그럼 a는 얼마예요? 1이겠죠. 끝! fx는 얼마입니까? x 플러스 1에 a가 1이었으니까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거 f4는 얼마냐? 55 25 곱하기 4 빼기 1이면 3이죠? 정답은 75가 되겠네요. 자, 2번과 3번 풀이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어렵거든요. 2번도 3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두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 계산은 안 복잡해요. 실제로 계산은 안 복잡한데 그래프를 유추하는 과정이 제법 까다롭습니다. 예, 제법 까다로워요. 그리고 꼴럭이 발생하는 거 요거 꼭 잘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공부해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